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평생을 바쳐 나라를 일으킨 대가로 받은 결과입니다. IMF 외환위기도 버텨냈고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세대인데 왜 이들은 지금 빈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구조적 공백 속에 방치된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김병로, 68세 박미자 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도 예외는 아니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72세 김병로 씨와 68세 박미자 씨 부부는 한국을 일으킨 세대의 마지막 초상입니다. 이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한국 산업화의 중심에서 일했습니다. 제조업 현장, 건설 현장, 군납 공장까지 그들이 일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노력하면 노후는 편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1999년에야 뒤늦게 가입할 수 있었고 IMF 외환위기 때는 직장을 잃으며 퇴직금마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교육과 결혼 지원으로 남은 자산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의 삶은 한국의 수많은 노인들의 삶을 대표합니다. 평생을 일했지만 노후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 1위의 출발점은 바로 늦어버린 연금 제도에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공적연금 중 하나입니다. 1988년에 도입되었고 전 국민 적용은 1999년부터였습니다. 그 전에 30년에서 40년을 일했던 사람들은 연금 가입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수령액이 너무 낮거나 아예 없는 무연금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준비할 제도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구조적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연금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도가 늦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시간의 공백이 지금 노인들의 가난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희생, 그것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남긴 후폭풍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은 성장률을 최우선 가치로 삼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미비한 퇴직금 제도가 일상이었습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개인이 저축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다음 달 월급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국가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노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정작 그들 자신의 미래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화 시대의 가혹한 아이러니입니다. IMF가 만든 마지막 충격은 준비된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수많은 40대와 50대를 일터에서 쫓아냈습니다. 퇴직금은 반토막이 났고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조기 퇴직을 당했습니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뿐이었습니다. IMF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40대와 50대에게는
노후 자산의 끝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충격에서 다시 일어설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자산을 회복할 여력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공백이 지금의 노인 빈곤율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로 씨 부부 역시 이 시기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 반으로 줄어들고 재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형 가족 구조의 함정, 그것은 자녀 교육과 결혼 지원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부모 세대는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신혼집 보증금까지 이 모든 것을 책임진 세대가 바로 지금의 60대와 70대입니다.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간 비용은 평균 3억 원에서 5억 원에 이릅니다. 노후 자산이 사라진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분위기와 가족 문화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자식에게 투자하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지금의 세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부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박미자 씨는 말합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정신없었어요. 우리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지 했는데 나중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부동산 의존의 위험입니다. 한국의 노인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집을 팔기는 어렵습니다. 이사와 요양 문제가 얽혀 있고 자녀들의 반대도 있으며 지역의 거래 부진도 문제입니다. 주택연금 신청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자산이 있어도 생활비가 없다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김병로, 박미자 부부 역시 평생 모은 자산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 집은 시장가로 2억 원 정도지만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은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집이 있어도 가난한 노인, 이것이 한국 노인 빈곤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시대에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후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연금 도입이 너무 늦었고 기초연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자 일자리는 뒤늦게 만들어졌고 가족구조 변화의 속도를 사회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 1위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일했지만 그 노력이 노후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어려움 속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김병로, 박미자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일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돌아온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대가 구조가 여러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미 너무 잘 견뎌오셨습니다. IMF도 버텨냈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으며 어려운 시기마다 온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실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더 치열하게 일했고 더 많이 희생했던 세대입니다. 그 대가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남은 노후는 조금 더 편안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선택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견뎌오셨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절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채널도 계속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